네, 반갑습니다. 평균 연봉 8,500만원 한국국토연구공사에서 온 손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구청장님이 시작도 전에 연봉을 까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왔습니다. 옛 이름은 대한지적공사고요. 2015년에 국토정보공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토지정보과 계시는 분들은 많이 같이 일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토지를, 땅을 관련된 일을 측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기자분들을 엄청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을 만나면 보통 명함 받으면 그냥 처박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기자님한테 이 명함 갖고 계시면 평생 한 번은 쓰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이 뭐 담장이 무너진 거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저희 기관이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측량비를 공짜로 해드릴 수는 없는데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싼 방법 아니면 측량 안 해도 되는 땅을 알려드리거나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 3년 전에 만났던 기자분들이 지금도 연락이 가끔씩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명함을 다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유인물이 아마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거기 계신 메일 주소랑 연락처를 갖고 계시다가 저 몇 년 전에 대덕구청에서 청년관에서 강의 들었던 누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기자분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강당에 가서 좀 놀랐어요. 20명 가지고 조그만 회의실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구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헛되지 않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측량사입니다. 예, 측량하는 사람이고요. 토지를 측량하는 사람입니다. 지적 측량사. 그냥 측량사도 아니고 기술사까지 있는 고도의 측량사입니다. 측량사가 왜 홍보 업무를 강의를 하고 다닐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계신 자리를 원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공 쪽이라는 게 사실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시키면 다 해야 됩니다. 저도 10년간 측량만 했었거든요. 글도 하나도 안 썼어요. 일기도 안 쓰거든요. 근데 입사 10년 만에 문서 한 장에 따라서 홍보부서로 가게 됩니다. 측량만 하던 사람이 글을 쓰고 홍보를 하는 업무를 하게 되죠. 보통 이제 공공부를 하게 되면은 새 업무 맡으면 뭘 먼저 해요? 전임자도 먼저 보잖아요.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전임자가 퇴사를 했어요. 자료를 하나도 안 남기고 퇴사했어요. 예. 가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인사이동 할 때 컴퓨터 뜯어가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나도 못 받고 홍보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요. 결제도 깨지고 비자한테도 깨지고 SNS도 깨지고 엄청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 후배가 오면, 내 후임이 오면 나 같은 일을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기록을 했어요. 나중에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그거를 보통 공보관실, 홍보실 계시겠지만 기간이 길지 않아요. 홍보원 사람들이. 제가 강의 다녀오면 6개월 단위로 바뀌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기간도 2년이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기록했는데 안 바뀌어서 계속 이제 홍보를 하게 됐어요. 그게 5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분량이 책 분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참에 책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한 곳에서 콜이 와가지고 책을 2022년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공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기 빨간 딱지가 베스트셀러거든요. 베스트셀러에 5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렇게 청년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도 지금 집필을 해서요. 3월 달에 우리 공공 쪽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거, 돈 없이 홍보하는 방법 관련돼가지고 올해 3월에 또 책을 내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종합일간지 매일일보라는 곳에 한 달에 한 편씩 지금 4년째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사 기고하면 다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기고를 하죠. 저희도 기관장이나 저희 윗분들, 임원들 하는데 유일하게 혼자 직원으로서 평직원인데 4년째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자기도 합니다. 뭐 정식 기자는 아니고 시민기자협회라는 곳에 뉴스포털 월이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공공홍보, 그러니까 지자체랑 공공기관이랑 홍보하는 걸 아울러 가지고 공공홍보라고 하거든요. 공공홍보를 왜 할까?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 홍보를 할까? 그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 그럼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 알겠어.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잘하는 못하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보는 왜 할까요? 홍보 왜 하는지 시키니까죠. 고촌장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홍보 담당자들이나 홍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고민을 잘 하지는 않아요. 시키니까 합니다. 시키니까요. 제 주변에, 저희 기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을 엄청 잘하세요. 일도 굉장히 잘하시고 열정도 있으세요. 예. 근데 몇 년째 진급에서는 계속 누락되는 분들이 계세요. 후배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분들이죠. 그렇다고 인성이 나쁘지도 않아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선배님한테. 선배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배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 분류 선배님들. 열심히 일하면 알아주겠지. 알아줄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쉽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예요. 성공의 공식 풀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초를 빨리 달리는 건 성공인데 그 1초 빨리 달린 걸 알리는 건 성과라고 합니다. 성과.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이 달리기는 잘해. 누가 봐도 잘해. 근데 그 잘하는 거를 자메이카 동네에서 친선 경기로 달렸으면 지금 같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본인이 달리는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달리는 장소를 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 전 세계 매체들이 집중하는 그런 매체에서 달렸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을 알렸기 때문에 지금의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명 효과, 스팟라이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 무대에 올라가면 이렇게 핀 조명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의식을 말합니다. 이 용어를 만드는데 길로부치야 학자가 토마스 길로부치는 학자인데 그 양반이 이런 실험을 하나 했었어요. 지금 이제 저희 나라니까 김정은 씨도 했죠. 저런 엽기적인 티셔츠를 입고 대학생한테 캠퍼스를 거닐고 오라고 주문을 합니다. 누가 봐도 창피한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가기 전에 물어보죠. 학생 이 티셔츠 입으면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몇 명이나 당신을 기억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쪽팔려 하는 대학생이 수줍어하면서 얘기하죠. 거의 다 알아볼 것 같은데 80%는 알아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캠퍼스를 한 바퀴 돌고 오고 실험 요원이 뒤따라가면서 지나가는 본 사람들을 다 질문을 하죠. 그 사람 얼굴에 그려진 티셔츠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불과 15%만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란한 티셔츠를 입고 대학교를 거닐어도 그만큼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야죠. 공공홍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정책, 우리가 하는 서비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홍보는 다 3A로 기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A는 어웨어네스, 인지예요. 사람들이 우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노출. 우선은 좋은 정책이 있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뭔가 시작되잖아요.
첫 단계가 이제 3A의 첫 단계가 어웨어니스 인지입니다. 이 부분은 매체랑 연관이 깊죠. 매체. 근데 이 돈이 들어요. 민간에서는 이 어웨어니스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합니다. 계속 들죠. TV에서 나오고 라디오에서 나오고 현수막에도 걸고 고스톱에도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죠. 왜 그 양반들이 그 돈 많은 삼성, LG, SK가 이렇게 계속 노출을 시킬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반복 노출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 에펠탑 효과가 뭐냐면 내용이 별로야. 이거 별로야. 음악도 별로야.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노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호감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에펠탑이 188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에 기념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이 에펠탑이 만들어질 때 파리 시민들은 이걸 다 엄청 싫어했어요. 그 당시 파리는 낮은 건물들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들. 그리고 고딕 형식의 굉장히 예쁜 건물들이 많았죠. 예술의 도시니까. 근데 그 중앙에 철제 구조물, 흉측한 철제 구조물이 332m짜리가 간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기득권층,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대요.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밥 먹는 곳이 이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까 카비아 누가 말씀해 주셨죠? 카비아.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중간중간에 원래 이 공공 쪽에 강의를 하면 말을 잘 안 해요. 한 40분 있으면 말아요.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있다가 한 40분 지나야 말하는데 지금 10분 만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어느 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제가 사온 건 아니고요. 저희 기관에서 굿즈를 만들어요. 저희 랜디라고 저희 거북이 캐릭터를 위해서 굿즈를 만드는데 온라인 판매도 해서 다 기부를 하는데 다 매진돼가지고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챙고 왔습니다. 그쵸? 에펠탑 안에서 식사하는 이유는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 유일하게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득권층은 에펠탑을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에펠탑이라는 게 파리에 어딜 가도 보이거든요. 밥 먹다가도 보이고 출근할 때도 보이고 일할 때도 보이고 계속 보여요. 쭉 보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균형도 맞는 것 같고 또 저녁에 불도 켜지고 그래서 원래는 20년 있다가 철거될 거라는 그 철거 계획이었던 에펠탑이 지금까지도 파리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랜드마크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용어가 나왔어요. 안 좋아하는 것도 계속 노출하다 보면 좋아지는 효과, 반복 노출 효과,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노릴 수가 없죠. 왜냐? 돈이 없거든요. 경기가 안 좋거나 우리 조직 예산이 줄여질 때 제일 많이 주는 게 홍보 예산이에요. 제일 먼저 주는 게 홍보 예산입니다. 저희 기관도 지금 좀 안 좋아서 홍보 예산이 작년 대비 70% 깎였거든요. 아마 여기 홍보실도 좀 예산이 깎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효과를 누릴 수는 없어요. 뭘 해야 되냐? 두 번째를 노려야 됩니다. 인지를 했어. 그 다음에 되는 게 뭐냐면 태도 형성입니다. 두 번째 에티튜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노출을 많이 할 수는 없어. 노출을 돈 안 들고 뒤에 이제 돈 안 들게 홍보하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돈 안 들고 빠르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인지를 할 수는 없지만 인지한 사람들이 다 좋은 태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이죠. 본질, 사업. 그리고 이 사업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은 홍보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보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사업 담당자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본질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 메시지를, 내 홍보물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우리 공공 쪽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가 하냐? 이렇게 좋은 태도가 만들어졌어. 그럼 액션을 합니다. 3회. 이분들은 우리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우리가 사회공헌에 신청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홍보실이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좋은 태도가 만들어졌어. 그럼 참여를 하고 싶어. 그럼 참여 방법이 쉬워야 돼요. 예. 참여 방법이 구청 직접 와가지고 서류 작성하는 거면 안 돼. 그냥 블로그상에서 클릭 한번 누르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이야. 내가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 알려주고 싶어. 그럼 퍼나르기도 쉬워야 돼요. 공유하기가 쉬워야 돼요. 이거 홍보실의 역할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인지한 것에 대해서 태도가 만들어지고 좋은 태도가 만들어지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공공 홍보예요. 우리는 물건을 팔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홍보를 합니다. 환경 관련된 과는 사람들이 환경에 좀 더 유익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사회공헌이나 복지제도라면 사람들이 우리의 복지를 이용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우리의 홍보물, 우리의 홍보 과정을 봄으로써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게 공공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물건을 팔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홍보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고 처음에 사업을 기획을 하고 처음에 사업을 전파하고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걸 엄청 잘하는 분이 있어요. 무려 100년 전 사람인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PR의 아버지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분인데요. 처음 PR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은 PR을 단순히 알리는 걸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PR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아침에 베이컨 드세요 혹시? 우리나라 분들 잘 안 드시죠? 우리 찌개 먹죠. 미국 사람들은 다 이제 베이컨 먹잖아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베이컨 고기잖아요. 아침에 고기 먹는 거잖아요. 게다가 기름기도 엄청 많아. 튀기면. 근데 과연 그게 아침 식사로 좋을까요? 적합할까요? 실제로 1920년 이전에는 베이컨을 먹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빵 먹었습니다. 근데 베이컨 업자가 이 버네이스를 찾아와요. 버네이스 아저씨, 우리 베이컨 회사인데 베이컨 좀 잘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홍보 기획을 하는 거죠. 이제 버네이스 아저씨가. 사실 마케팅, 여기서는 마케팅 얘기는 안 해요. 마케팅은 딱 세 가지거든요. 안 먹던 놈이 먹게 하고, 먹던 놈이 많이 먹게 하고, 먹던 놈이 자주 먹게 하는 거예요. 세 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신뢰받는 매체와 가장 신뢰받는 그룹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거리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룹이 어딜까요? 우리 건강이랑 관련된 겁니까? 역시 대답을 안 해요.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은 섭외를 딱 해요. 그래서 의뢰를 하죠. 이 아침 식사에 베이컨이 좀 좋은 식사라고 칼럼을 써주세요. 칼럼을 써주세요. 근데 의사들도 이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니까 거부를 합니다. 좀 손해를 하죠. 그럼 베이컨 말고 우리가 아침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에는 풍부한 에너지가 있는 식사가 좋다라는 칼럼을 좀 써주세요 라고 몇 명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오케이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버네이스가 돈을 써서 그 당시에 가장 신뢰받는 매체, TV가 안 나올 때죠. 신문사 일면에 그 언론사, 그 의사 선생님들의 칼럼을 다 기재를 합니다. 몇 개. 시리즈로.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칼럼 내용은 그거죠. 이제 아침 식사에는 든든한 영양소, 풍부한 영양소가 좋습니다라는 칼럼이 왼쪽에 실려요. 그 오른쪽에 광고 크게 해가지고 든든한 아침 식사에는 역시 베이컨 이렇게 광고를 싣습니다. 사람들은 그 칼럼과 광고가 두 개 동시에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든든한 아침 식사는 베이컨이라는. 그래서 베이컨이 이 당시에 유럽의 블랙버스트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예 문화를 바꿔버린 거죠. 아침 식사 문화를. 그냥 먹던 사람들한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베이컨은 아침 식사의 최고 메뉴라는 것을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베이컨 시장에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버네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PR의 본질이란 이거다. 그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그 시기에 대중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를 이용해서 내가 통제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PR이라고 말합니다. 신뢰받는 매체, 신뢰하는 사람, 나의 통제. 이게 이제 그 당시의 PR이고 그것이 프로파간다라고 이름을 하죠. 예전에 PR은 프로파간다였어요. 프로파간다. 선전이죠, 선전.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졌죠. 1920년대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PR은 당연히 프로파간다였어요. 왜 부정적으로 됐냐면 이 양반 때문에 그래요. 괴벨스. 괴벨스가 에드워드 버네이스를 엄청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광고 철학에 대해서 감탄하고 따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괴벨스가 그 버네이스 이론을 그대로 히틀러를 신격화시키기 사용을 하죠. 신뢰받는 매체, 신뢰받는 사람, 나의 통제. 이거를 실행한 사람이 바로 괴벨스입니다. 괴벨스가 가장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데 많이 쓴 게 매체예요, 매체.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TV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TV가 없었고 사람들이 신문을 항상 볼 수 없으니까 가장 많이 접했던 매체가 뭐였을까요? 라디오. 이렇게 입만 뻗근하지 마시고 말을 했어요. 예, 라디오 맞습니다.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일할 때도 듣고 밥 먹을 때도 듣고 제가 목소리는 안 들었지만 입을 뻥끗하셔가지고 들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키링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라디오도 비쌌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라디오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그냥 택배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좀 힘들었죠. 직접 가야 되니까. 근데 QBS는 뭘 만들었냐면 종이로 된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을 전파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편봉투에 넣는 그 라디오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죠. 1000만 개를 배포를 했습니다. 국민 수신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딱 틀면 뭐가 나와요? 히틀러의 연설이 나오는 거예요. 네. 히틀러 연설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나쁜 사람이지만 연설을 엄청 잘합니다. 사람들은 히틀러에 대한 아까 반복 노출 효과 얘기했잖아요. 계속 히틀러 연설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동화돼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PR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괴벨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괴벨스처럼 우리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예, 괴벨스처럼 광고하면 홍보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신뢰받는 매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다 TV만 봤지만 지금 TV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 뭐 대장금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 80% 나왔죠. 지금 5%만 넘어도 대박이래요. 예, TV 프로그램. 그만큼 매체가 평준화됐어요. OTT, 유튜브, SNS 다 평준화됐습니다. 매체 영향력이.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에 있는 인플루언서를 더 신뢰해요. 예. 신뢰받는 매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신뢰받는 그룹도 이제 없어요. 오피니언 리더들, 변호사, 의사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팔로우한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태가 됐어요. 그리고 통제도 당연히 안 되죠. 통제가 당연히 안 되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 그만큼 지금은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퍼블릭 릴레이션스로 PR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릴레이션스, 서로의 관계가 된 거예요. 대중 관계입니다. 국민들과 우리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뱉어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긁어주는 것.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될까요? 신뢰죠. 특히나 우리 공공 쪽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홍보물을 보는 것은 우리의 SNS, 우리의 유튜브 채널, 우리의 홈페이지를 보는 것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채널이 너무 재밌어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SNS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SNS가 한때 방문객이 폭주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몇 년 전인데 언제 폭주했는지 혹시 예상이 안 되시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SNS들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답니다. 왜 몰렸냐? 확진자 동선 확인하려고. 왜 거기서 확인할까요? 가장 신뢰받는 곳이니까. 사람들은 우리한테 오는 건 재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공보실, 홍보실, 재밌는 거 만들려고 하면 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 정보를. 어떤 정보?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
왜냐? 우리는 신뢰받는 기관이거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다만 그 정보를 딱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문서 기한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 안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되는 것이 우리 홍보의 목적이 돼요. 그게 목적입니다. 홍보를 무조건 재밌게 사람들이 웃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우리 채널, 우리 지자체, 우리 구청에 오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원하는 정보, 나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얻으려고 옵니다. 우리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잘된 거랑 잘 못된 거 한번 볼까요? 어디가 이런 고민을 잘했을까요? 어디가 우리의 메시지를 쉽게 잘 전달했을까요?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환경부 거예요, 환경부. PG가 하고 있어요. 우유팩이 봤습니다. 청소기를 나가셨어요. 화장지를 보여주죠. Who are you? I'm your father. 재활용입니다. 기가 막히게 메시지를 전달했죠. 재활용 하세요 말하면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해요. 그 광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화받은 메시지는 뚜렷하죠. 근데 그걸 굉장히 쉽고 위트 있게 만들어냈죠. 이런 게 이제 공공홍보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부 건데 공공 쪽에서는 유일하게 광고 부문 대상까지 받은 작품이에요. 2015년에.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틀어드리는 영상인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로는 여기를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충주시입니다. 충주시. 원래 여기가 포스터로 이제 그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옥수수, 찰옥수수. 눈에는 이해는 옥수수. 저걸로 저렇게 병맛 컨텐츠로 B급 컨텐츠로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유튜브로 오면서 지금 50만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지자체 1급. 30만 감사 인사하는 영상입니다. 다리 올리고. 대단한 사람이죠. 충주시가 과연 엄청나게 정책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했을까요? 예.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잘 된 건데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저 사람이 처음에 유튜브를 시장님이 딱 하라고 말했는데 난감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레퍼런스 찾잖아요. 레퍼런스를 찾아봤습니다. 공공 쪽에서 지자체에서 잘 돼 있는 유튜브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대요. 연계. 조회수가 여기부터 있어. 유튜브 올렸는데 지자체에서. 그건 뭔 말이에요? 만든 사람도 안 보고 결제한 사람도 안 보고 동료 직원도 안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라는. 그게 많더래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망하지? 그래서 이 김선태 주무관이 분석을 한번 해봤대요. 이거는 왜 망했을까라고 해보니까 지자체들이 만든 유튜브 콘텐츠가 공통점이 있더래요. 세 가지나. 하나는 지들 자랑만 하더래요. 다 자랑만 해요. 잘한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 너무 잘 만들었어. 세 번째가 용역을 많이 준대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공통점. 그래서 김선태 주무관이 시작할 때 이거 세 가지만 하지 말자. 그래서 자랑하지 말자. 자조하자. 그리고 퀄리티는 좀 낮게 만들자. 세 번째, 내가 직접 만들자. 그래가지고 완전 반대 방향. 기존의 지자체에 있던 것들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드는 예산 61만 원이라고 하죠. 61만 원. 2위인 서울시가 지금 한 20만 명이 안 되는데 거기가 1년에 30억 정도 들어요. 유튜브를 해서. 엄청난 성과를 일으켰죠. 6급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람들 15년 걸릴 것 6년 만에 했다고 하던데
근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했죠. 그만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청주시 유튜브는 딱 이 한 사람 약간 또라이 같은 공무원 하나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따라하죠. 대구시, 여주시, 울주군 다 이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청주시 사례를 항상 말할 때 청주시 따라하면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공공 쪽에서 가야 할 방향은 청주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부예요. 청주시는 정말 대단한 공무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선 타는 거예요. 선 타는 거.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안 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짜릿해. 공무원인데 저런 것까지 해? 이건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 잘 타는 공무원도 김선태도 얼마 전에 한번 선을 넘었죠. 갤럭시 B5. 그러니까 갤럭시 B5감이라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언론사에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2시간 만에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고기는 김선태도 저렇게 실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 우리 유튜브 평범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저렇게 위험한 콘텐츠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재미보다도 쉬운 거, 재미있는 거, 재밌는 게 아니라 쉽고 편하게 전달하는 거, 우리의 메시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따라해가지고 여기 강남도청도 한번 욕먹었었죠. 무조건 B급으로 하려다가 B급 병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기에 비추천해요. SNS 부분이 다 그래요. SNS를 어떻게든 재밌게 하려고 자주 많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왜 우리 홍보실도 SNS 할 때 그 KPI가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몇 개 올려라. 이거 지키다가는 다칠 수가 있어요. 얻는 것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SNS나 유튜브는 좀 정제해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공공 쪽에서는. 이건 뭐냐면 농림부에서 SNS 입동이라고 SNS 게시물 올린 건데 저거 엄청 공격받았거든요. 왜 공격받았는지 아세요? 입동 저거? 그쵸. 저 이름 아세요? 저거? 알았습니다. 코타츠. 저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코타츠. 저게 우리나라가 또 일본에 민감하잖아요. 저기 일본식 겨울 그래도 말씀해주신 분들이 30분밖에 안 되는데 3분이나 나왔어요. 이러지 않는데 오늘 1시간 있어야지 말을 하시는군요. 고촌장님이 계셔가지고 다들 예. 코타츠라는 그 일본식 난방기구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우리나라 입동인데 왜 코타츠를 쓰냐. 저렇게 저 밑에 난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덮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욕을 먹었습니다. 3시간 만에 내렸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SNS를 올렸다가 또 철퇴를 받았죠. 야근송 고용노동부에서 재미있는가 싶어요. 누가 결제를 했나. 야근송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SNS라서 그런 거예요. SNS니까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야근을 희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재미만 추구하면 나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공공 쪽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B급 병망하려고 하다가 날아가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워스트를 올렸습니다. 우리 요거 한 영상 하나 볼까요? 제가 스톱할 때 스톱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아니요, 클릭. 이거 한번 볼게요. 못하나. 워스트. 이거 막 그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영상 가운데. 오케이. 이거 축구거든요. 축구. 애들이 월드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이 이겼으면 좋겠대요. 도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만만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뭐라고 하죠? 애들끼리 월드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드컵 얘기. 그리고 한 애는 너 어디가 우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우승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어. 너 어디가 우승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 같아요. 메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화기애애하게 하고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애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걔한테 물어봤어요. 어디가 1등 할 것 같아? 독일이 1등 할 것 같아. 왜 1등 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빠가 독일에 전 재산을 걸었어.
이렇게 하는 광고예요. 도박의 위험성을 하는 광고. 도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닙니다. 클릭. 예. Kick the habit, stop problem gambling. 도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독일이 우승을 했습니다. 애가 웃고 있어요. 애가 웃어요. 독일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저 광고가 나고 나서 그 해에 독일이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저 애가 웃고 있는 짤이 돌고 계속 돌아요. 밑에 댓글이 달리죠. 야, 신생은 한 방이야. 나는 올해 브라질로 오릅니다. 잘 만든 광고거든요. 근데 저렇게 그 타이밍이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이 온라인 쪽이나 미래 상황을 잘 만들어준 광고도 이렇게 워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예, 요거 클릭하면 해주세요. 금연 광고거든요. 이거 왜 워스트로 뽑혔을까요? 요즘은 금연 광고 잘 만드는데 예전에는 다 이런 광고였어요. 선수죠, 선수. 기가 막힙니다. 완벽한 원을 만들었어요. 저 요즘 도너츠 만든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천사님이 된 거예요. 연기함께해서 현대방송에서 한 공익 캠페인이었는데 이거는 왜 망했을까요? 정답. 컨셉 다 좋아. 기획도 잘 만들었어. 콘텐츠도 굉장히 좋아. 근데 연기자가 여물을 갈아 넣었어. 담배 연기에 막 혼을 갈아 넣었어.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겠다는 생각으로 담배를 폈어. 그 담배를 안 피던 사람도 피고 싶게 만들어요. 끊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서 피고, 안 피던 사람도 피게 쉽게 만드는 그런 그 금연 광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획하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연기자가 저 정도로 연기를 할지 나는 몰랐으니까. 이 월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좋은 기획이라도, 좋은 아이템이랑 좋은 콘티라도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공공 쪽에서는. 공공 쪽에서는 똑같은 것도 공공에서 하면 올매를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하는 지적 제조소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땅을 우리나라 국토가 이제 100년이 넘었거든요. 지도가 만들어졌지. 다시 이제 만드는 사업인데, 낄낄상해라는 인플루언서랑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보통 기관에서 그런 콜라보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낄낄상해는 어떤 거냐면 스님이랑 목사님이랑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둘이 막 티키타카하고 싸우는 그런 콘텐츠거든요. 원래 있는 그 컨셉이에요. 거기에 지적 제조사를 살짝 껴 넣어가지고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스님이 이제 땅이 많아. 목사님이 그 땅을 어떻게 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티카타카 하는 그런 콘텐츠였는데 코믹이죠, 코믹. 조회수가 이틀 만에 50만 회가 나왔어요. 저희는 기관에서 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들을 만들어도 10만 회 나오면 잘했다 그랬거든요. 이틀 만에 50만 회가 나왔어요. 그 담당자 추진한 사람이 저는 아니었는데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50만 원, 와, 50만 원 나왔어요. 이틀 만에. 기분이 엄청 좋았죠. 근데 이틀 뒤에 조계종에서 보도자료를 얘기합니다. 스님 비하, 스님을 땅 투기쟁이로 몰아 공공기관에서 이럴 수 있나 하면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도 이제 사과문 조계종으로 보내고 조계종에서 그래도 허가 안 풀면서 또 보도자료를 뜨더라고요. 다음 주에 사장님이 직접 조계종으로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담당자 어깨가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그거는 원래 우리가 만든 컨셉이 아니잖아요. 원래 걔네들 그래요. 그 스님 비하를 계속 해요. 근데 거기에 공공기관이 끼어 들어가는 순간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사과까지 하고 담당자 징계는 피했어요. 사장님이 배포가 넓거든요. 우리 사장님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본인은 죽겠죠. 담당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홍보는 공공에서 하는 홍보는 물건을 파는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 파는 홍보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홍보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체를 많이 활용할 수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홍보 담당자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업, 정책, 서비스를 만드는 우리 공무원 담당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이 궁금해할 상황인가? 국민들이 도움이 될 상황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메시지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15분 정도 쉬었다가 3시에 두 번째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